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군산시에 4일 동안 21명의 기부 참여가 잇따랐습니다. 시는 상품권 지급 이벤트를 시행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해 기부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최종호 익산시의회 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중심의 일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장은 직무교육과 연구단체 활동 등으로 시의원 정책 역량을 강화해 성숙하고 수준 높은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는 2029년 착공하는 부여와 익산 구간 토지 보상을 놓고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익산 북부청사에서 열린 보상협의회에서 농민들은 보상 없이 도로 부지로 바뀐 농지 보상과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잔여 농지 매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뿐이어서 보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군산시에 4일 동안 21명의 기부 참여가 잇따랐습니다. 시는 상품권 지급 이벤트를 시행하는 등 분위기를 높여 기부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군산시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고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는 혜택을 받는 제도로 한 해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시는 고향사랑 기부 사이트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 4일 동안 21명이 기부에 참여해 221만 원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의 첫 기부자는 군산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현재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최 씨로 고향에 대한 관심이 동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향도 군산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동생도 다 군산에 있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평소에도 군산에 관한 뉴스 같은 거 나와도 많이 보고 있는 편이거든요. 평소에 바쁜 일상 가운데 좀 고향을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뭔가 행동하면은 좋은 변화가 있을 것 생각합니다. 기부는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나 가까운 농협은행 방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가 완료되면 금액의 30%가 홈페이지에서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시는 군산사랑 상품권을 포함해 신동진 쌀, 흰찰 쌀보리, 박대, 우뢰 장아찌, 멸치, 젓갈 세트, 군산 짬뽕라면, 잡곡 세트, 친환경 방울토마토, 커피 디저트 세트 등 12품목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기부 순서와 기부 달성액에 따라 군산 사랑문화 상품권을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으로 기부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용도가 법을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정 규모가 모이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하고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예술과 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그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군산 경제와 복지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재가도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이달 하순에 선박블록을 첫 출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재가동된 이후 지금까지 선박블록 18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선박블록은 도장 작업을 거쳐 설 연휴 이전인 20일쯤에 울산조선소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군산조선소 선박블록 물류비 가운데 60%를 3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달 중에 특별자치도 추진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은 기획팀과 특례정책팀, 홍보팀 등 3개 팀 14명 규모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 달까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발주해 지역 현실에 맞는 특례를 발굴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가 이달 중에 군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2일이나 17일 중 군산시 의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며 이 자리에서 특별지자체의 성격과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회에는 전북도 자치행정과장과 전북연구원, 행안부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각 부서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별지자체는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인근 자치단체끼리 협력하는 제도로 지난달 16일 김제, 오는 10일 부안 순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도내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라북도는 아파트 매매값이 지난주보다 0.3%가 또 하락해 19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세 가격도 하락세가 꾸준하게 이어져 일주일 전에 비해 0.27%가 또다시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에서 전라선과 경전선, 동해선에 수서발 고속열차 투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운행에 필요한 면허 취득과 역사용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에서 서울 강남 쪽으로 가려면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가 가장 빠르지만 전라선에는 운행되지 않으면서 전북 지역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종호 익산시의회 의장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중심의 일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 행복과 익산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직무교육과 연구단체 활동 등으로 시의원 정책 역량을 강화해 성숙하고 수준 높은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최정호 익산시의회 의장이 올해 의정 방향으로 시민 행복과 익산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현장을 더 자주 찾고 사회적 약자 등에게 다가가기 위해 올해부터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도시관리공단 공청회를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올해도 중요한 현안과 관련된 시민 공청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토론회와 세미나, 공청회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정책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의원 연구단체는 여성가족정책연구회와 지방자치연구회, 자전거 정책연구회 등 6개. 올해는 연구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벌여 시정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정책지원관 6명을 추가로 선발해 모두 12명까지 운영하면서 시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줄곧 요구하고 있는 윤리특위 민간위원 참여 확대는 관련법상 수용할 수 없다며 대신 더욱 신중하고 겸손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 개최 시기를 기존 5월에서 11월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장단점 등을 분석한 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올해 경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며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익산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9대 익산시의회는 출범 6개월간 정례회와 임시회 등 6번의 회기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5분 발언 41건, 시정질문 11건, 의원 발의 조례안 23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82건의 불합리한 행정 집행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학령 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 어청도 초등학교 등 4곳은 올해 신입생이 아예 없습니다. 특히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초등학교 수는 전주 5곳, 익산 25곳, 군산 21곳 등 모두 합쳐 215곳입니다. 이는 도내 전체 422곳 가운데 50.9%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10명 이하 학교는 5년 전과 비교해 45곳이 늘었습니다. 익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익산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치 시민넷이 밝힌 익산시 아파트 사업 승인 현황을 보면 20개 단지에 걸쳐 11,212세대입니다. 여기에 사업 승인을 협의 중인 공동주택도 22개 단지에 걸쳐 17,027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익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11월 말 기준 1,233대까지 늘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은 익산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가 1년 새 32.7%나 줄었다며 익산시가 효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의 제도적 허점을 노려 부당 이익을 챙긴 신협 전 이사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문서 위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협 전 이사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씨와 같은 신협에 근무한 전 부이사장 B씨와 상품권 가맹점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 직원 50여 명의 명의로 신협에서 군산사랑 상품권 7억 1,800여만 원 상당을 최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했습니다. 이어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환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상품권 환전 단계에서 상품권이 실거래에 사용됐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검찰은 할인받은 금액 7천여만 원 중 국가보조금 3,5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익산 신동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익산시는 보건소와 신동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최대 13명이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신동육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 이용객들이 2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우회하거나 무단 횡단을 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군산시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오는 12일부터 열립니다.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첫 임시회는 12일부터 엿새간에 걸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임시회를 통해 군산 물류지원센터 운영조례안 개정안과 해양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등 부의안 건 5건을 처리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기록하며 이틀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4,106명으로 어제보다 1만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71명으로 어제보다 52명 줄었고 사망자는 66명으로 어제보다 12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여 명 줄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66명으로 전날보다 526명이 줄었습니다. 전주 873명을 기록했고 군산 327명, 익산 321명으로 3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3일 기준 0.99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군산 코로나19 사망자 중 3차 이상의 백신을 맞은 사람이 미접종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21년과 22년 코로나19 사망자 중 미접종자가 34명으로 29%, 3차 이상 맞고도 사망한 경우는 51명으로 전체의 4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80대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을 제외하고는 당뇨와 교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도내 식자재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도내 식자재에 대해 오늘 오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확보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 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 소금을 혼합해 배추김치를 만들고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이항근 전 교육장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당연직 이사장인 강임준 군산시장과 선임직 이사장인 이항근 이사장의 공동이사장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 이사장은 36년 동안 회현중학교, 한들고등학교 교장, 전주교육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인정받아 선출됐습니다. 지원자가 없어 3차 공모까지 진행된 군산시 보건소장에 4명이 응시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3차 공고 결과 내부 인사 3명과 외부 인사 1명이 지원했습니다.
군산시는 조만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대운산업개발이 군산시에 성금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단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운산업개발은 군산교육발전재단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사회복지단체에 연탄과 백미를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행을 이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기업이 오고 싶어하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에서 신년 회견을 갖고 전북 도정의 제1 목표는 경제 활성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들어오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매력적인 투자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품,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다치게 한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제 경찰서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0분쯤 김제의 한 돼지 축사에서 동료인 30대 B씨의 배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돼지 축사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 근로자들로 A씨는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의 관광객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단체의 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외국인 숙박인원 5명 이상, 내국인 숙박인원 10명 이상입니다. 숙박비 지원금은 한 사람에 15,000원까지이며 숙박 시 관광택시를 이용하면 택시 요금의 50%를 할인해줍니다. 버스를 빌릴 경우에도 숙박 관광객이 20명 이상이면 별도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오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가는 서부 내륙고속도로 2단계 사업의 토지 보상과 관련해 논의가 한창입니다. 오늘 익산 북부청사에서 열린 보상협의회에서 농민들은 보상 없이 도로로 바뀐 농지에 대한 보상과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잔여 농지에 대한 매입 기준 완화를 요구했는데요. 안건으로 상정되긴 했지만 국토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뿐이어서 보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과 익산을 잇는 서부 내륙고속도로. 지난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 계획을 승인받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1단계 평택 부여 94.3km 구간은 내년 개통 예정이며 2단계 부여 익산 43.4km 구간은 오는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4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이 개통되면 그간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됐던 교통 수요가 분담되고 1조 5천여억 원의 부가가치와 3만 1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속도로가 들어설 경우 원래 농지였던 도로 부지에 대한 보상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익산시청 북부청사에서 보상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서부고속도로 주민대책위원, 익산시 건설과 국토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 가지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첫째로 농민들은 농지가 보상 없이 도로로 편입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보상 논의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도로로 바뀌기에 앞서 보상이 완료돼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잔여 토지에 대한 매수 기준 완화입니다. 국토부는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크기가 100평 미만이거나 농기계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의 농지일 경우 매입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잔여 농지의 이용 효율성이 낮다며 매입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농가들은 예를 들어 1,000평, 2,000평 중에서 150평이나 200평 남으면 그놈을 매수를 해달라 그 얘기죠. 꼭 100평에다 기준을 두지 말고. 국토부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건 상정을 해서 그 안건에 그 채택이 된 것에 우리는 일단은 그 만족을 하지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농지 보상을 놓고 주민들과 국토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앞으로 보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익산시가 신혼부부 청년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 시민과 전입 예정자 중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는 임차 보증금과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및 주택가액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희망자는 농협전북은행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주거정책계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원대학교와 우석대학교는 교육과 연구, 학술 분야에 걸쳐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부터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상호 학점 인정도 가능해집니다. 또 산학협력 확대와 대학 연계 사업을 발굴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호원대와 우석대는 내년까지 2주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국제 비교 숙련도 평가에 참가해 식품 분야 22개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영국 식품환경청이 진행하는 국제 비교 숙련도 평가는 측정 검사 정확도와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진흥원은 이번 평가에 중금속과 비타민, 살모넬라 등 식품 분야 22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세계적 수준의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 협의회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100번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의장 표창 수여식에서 단체 부문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개인 부문에서는 박복자 부회장과 진현영 자문위원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민주평통 익산시 협의회는 익산시민 청소년 통일교육과 교사 통일 연수를 위한 업무 협약, 통일 순례길 조성, 휴전선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익산 키퍼트리와 한화 생명금융서비스 신동지점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두 기관은 한화 생명금융서비스 신동지점에서 상호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 생명금융서비스 신동지점에 소속된 전 직원은 키퍼 운동에 동참해 익산 지역 위기 청소년을 돕게 됩니다. 맥지 익산 키퍼트리는 지난해 10월에 출범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 치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오는 11일까지 청년 신중년 취업 지원을 받을 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익산시 소재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입니다. 참여 기업에게는 1인당 월 최대 70만 원, 연 840만 원의 채용 지원금이 지급되며 취업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청년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은 채용 지원금과 취업 장려급 지원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취업자의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수송동의 천사누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23년 새해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하호호 나눔붕어빵 사업으로 한 달에 2번씩 지역 주민 및 생활권역 취약계층을 찾아가 직접 만든 붕어빵과 커피와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익산의 대표적인 농업인 단체인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익산시 삼성동에 백리 100포를 기탁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기탁된 백리는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영하 1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대체로 흐리며 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